예, 안녕하십니까. 트루라이브 제3화 닥터둠의 충격적 예언 세계 증시 40% 폭락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닥터둠이라고 이제 루비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. 이분이 미국의 뉴욕대 경제학자 교수신데, 이분이 유명해진 계기는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을 했고, 그 이후에 이제 2011년에 그리스가 또 한 번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것도 이제 예측을 하셔가지고 유명해져서 이제 닥터둠이라는 이제 별명을 얻으신 분인데, 이분이 이제 최근에 그 3월 2일자 기사,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3월 1일이니까 뭐 미국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기고한 거는 뭐 29일이나 2월 29일이나 뭐 3월 1일쯤 되겠죠. 하여튼 2월 말 3월 초에 예언을 하나 했는데, 그 예언이 뭐냐면은 세계 증시가 40% 폭락할 거다. 올해 경제가 아주 나빠질 거다.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났을 때는 이게 좀 그 닥터 둠 해가지고 좀 이름 어두만 너무 이거 좀 이쪽으로 재미를 봐서 계속 이제 좀 과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,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, 이제 좀 그런 의견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불과 뭐 두 주, 세 주도, 3주도 안 됐죠. 한 뭐 보름 정도 되는 기간에 이 사람이 얘기가 거의 좀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한번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,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40% 폭락, 이 얘기는 사실은 올 한 해를 얘기한 거예요. 올해 이제 뭐 그 3월 달부터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일부 떨어지고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해서 이제 한 해 총 떨어지는 게 한 40% 정도 폭락하지 않을까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실제로 이 말 하자마자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유로스톡스라고 그 유럽 증시입니다. 유럽 증시 이제 대표적인 지수인데, 이 지수 기준을 보면 최고치가 3,867에서 지금 최저가 2,302로 이게 한 1,500포인트 정도 빠진 거죠. 1,560포인트 정도 빠진 거고, 이게 40%가 벌써 빠진 겁니다. 1년 동안에 빠진다고 얘기를 했는데, 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과한 얘기가 아닌가 했던 게,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. 유럽 증시는 그렇고, 유럽 증시만 그런 건 아니죠. 지금 뭐 미국, 우리도 많이 빠졌으니까 보면 미국의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32% 마이너스 나 있고,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27% 마이너스 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. 이 루비니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월가의 투자자는 네 가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낮게 보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, 첫째,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에 국한될 것이라는 거. 그렇지 않다는 거. 이게 이제 3월 1일만 해도 코로나가 중국, 우리나라 정도만 좀 퍼져 있었는데, 불과 보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유럽, 미국 확 퍼져가지고 지금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. 둘째, 코로나19 확산이 1분기가 끝나기 전 정점에 도달해서 4월부터는 수그러들 거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그 얘기 났을 때는 한 4월 달 정도 돼서 봄 되고 하면 따뜻해지니까,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스스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생각했었죠. 지금 그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. 4월 달은 지금 택도 없어 보이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생산 설비가 정상화되면서 중국 성장률이 2분기에 강하게 반등해서 알파벳 V자를 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이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1, 2월 달 두 달 동안에 중국이 지금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18%확 줄었어요. 그러니까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그 공장이 사실 멈춰버린 거죠.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도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는데,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. 중국의 이제 부동산 버블이 아주 심각해요.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빈집이 무려 6,500만 채입니다. 우리나라 전 인구가 다 가서 살 수 있을 만큼, 한 명씩 살 수 있을 만큼의 지금 빈집이 있는 거예요.
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.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KBS 스페셜 그 나온 내용을 캡처를 한 건데 경진신성이라고 이게 이제 별장을 지은 겁니다. 그러니까 멋있게 별장을 지었는데 다 짓고 나서 들어간 사람은 10%밖에 없었다.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당이 그 생산 그러니까 그 성장 목표를 딱 정해 주거든요. 딱 정해서 이제 뭐 광동성 같으면은 너는 올해 이만큼 성장해라 하면 그 광동성 그 성장이 그 성장 목표치를 맞추면 승진해서 이제 중하로 가는 거고 뭐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쉽게 성경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. 집을 지으면 그만큼 성경이 올라가니까. 그래서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수익성 같은 거는 따지지 않고 수요가 있고 없고 이건 따지지 않고 일단 이제 지방은행을 그 은행을 이제 족쳐가지고 은행에서 자기네하고 좀 그 친한 기업들 있겠죠. 친한 기업들 대출해주고 그 대출을 받은 기업이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.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저 10% 리턴을 받던 뭐 5% 리턴을 받던 이제 뭐 정치자금 좀 받고 하겠죠.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생산 목표를 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집을 짓다 보니까 다 지었는데 이 멋진 집이 10%만 지금 입주가 되고 나머지 90%는 텅 빈 채로 남아 있다는 거죠. 이거는 이제 중국 상하이에 있는 빈집 모습 이런 것들이 6,500만 채가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이제 빈집이 계속 넘쳐나는 게 중국 사람들이 거의 이제 자산의 한 75% 정도는 거의 다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 10년 동안에 중국도 이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저금리 정책에서 이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돈이 갈 데 없어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어서 상하이 같은 뭐 이런 쪽에 10년 동안에 거의 집이 1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막 있는 대로 막 빚을 내 가지고 막 집을 사고 막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끼어 있고 그게 이제 그 중국의 그뭐 건설업체 민간 기업들 부실 그다음에 그 민간 기업 부실 이 이제 은행의 부실로 연결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은행이 그 민간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그 지방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정부의 부채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경제 내관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해서 뻥 터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중국 성장률이 급락을 하면은 세계 경제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거다. 왜냐하면 그 사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스가 2003년도 일입니다. 그 노무현 정부 때 일인데 그때만 해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%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 총 생산의 20%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. 그 20%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세계 경제도 휘청일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우리가 중국하고 아주 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조립한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든지 뭐 유럽으로 수출하든지 이런 형태의 지금 그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휘청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마련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아주 좀 심각한 상태고 네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. 이게 각국 정책 결정자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쓸 것. 쓰지만 효력이 없다는 거죠.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사실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크게 보면은 재정 정책 그러니까 돈을 적자 재정을 해서 돈을 막 그 저기 적자 지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그 재정 정책, 그 다음에 금리 정책,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유동성을 막 풀어서 그 돈이 이제 뭐 각종 뭐 생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해서 경제를 그 살리는 경제 이제 최후 버팀목 역할을 사실은 이제 정부가 쭉 해왔었는데 그게 지금 좀 한계 부딪힌 상태가 아닌가. 정부가 더 이상 경제를 책임질 수 없는 경제 침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투수의 자격이 없어지는 그런 역할 그런 힘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.
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누비니 교수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미 연준의 경우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1.5%밖에 여지가 없다. 이 1.5%밖에 여지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0.5%, 요번 주 초에 1% 해서 1.5%를 다 소진했습니다. 소진했는데 주가는 상승하기는커녕 어제 오히려 마이너스 13% 주가가 미국 증시는 빠졌죠. 어마어마한 폭락세를 기록한 건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정부의 그런 경기를 부양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. 사실 이제 금리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경제의 이 일정 부분에 이제 좀 뭐랄까 항생제 역할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감기에 걸리면 감기 자체를 낫게 하는 그런 이제 약은 없다고 하잖아요.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는 거죠. 대신에 이제 대중요법으로 뭐 이제 증상을 그 치료하는 이제 그런 약을 주고 뭐 항생제도 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먹으면 이게 이제 좀 진정된 상태에서 좀 나아지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이 사람의 몸이 회복되는 건데 경제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예요. 본질적으로는 경제 자체 내에서 이런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경제가 다시 이제 그 침체했던 경제가 살아나고 해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이제 그때 불황이 왔을 때 뭐랄까 이제 실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통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 처방전을 사실은 하는 건데 그런 항생제를 2008년 이후에 경제가 조금만 나빠질 것 같으면 투여하고 경제가 조금만 나빠질 것 같으면 투여하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항생제를 너무너무 많이 맞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항생제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항생제에 너무 이 과다 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약발을 못 받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. 백약이 무효 글로벌 증시 동반 폭락해서 이 여기 나오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공포가 시장을 엄습하고 있다 하는 거.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. 본질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그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성장률이 둔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성장률을 이제 어떻게든 좀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써왔었는데 그게 이제 뭐 계속 제로 금리에서 이제 금리를 마이너스로 더 갖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적자 같은 경우도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% 육박하고 100% 넘어가고 하는 그런 선진국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거의 좀 공통적이니까 그 상황에서 재정책자를 얼마나 너희들이 쓸 수 있겠냐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좀 해결이 좀 쉽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이제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세계 경제가 크게 출렁이는 이제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 대지법에서 보면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이제 지금부터 12년 전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리먼 브라더스 이제 사태를 빌미로 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한 11년 전에 1997년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이런 쪽에서 이제 그 IMF 위기 맞은 적이 있었죠. 그거에 이어서 다시 이제 10년이 지난 2020년에 지금 이제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고 뭐 다들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걱정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제가 봐서는 아까 이제 다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40%가 폭락할 거다 하는 거는 최근 한 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 얘기도 이게 이제 한 1년에 걸쳐서 40%가 폭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
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제 미국의 13% 주가 폭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과거에 이런 예가 거의 없었어요. 이렇게 보시면 1, 2차 세계대전 관련 대공황 때밖에 없었던 거예요. 블랙먼데이 1987년 블랙먼데이를 제외하면은 세 번째 역대급 하락이다.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1900 저기 뭐야 20년 뭐 10년대 40년대 했던 30 몇 년 했던 세계대전 관련 대공황 때 마이너스 20% 마이너스 13% 이렇게 사실 빠졌던 거거든요. 그거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 1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제 그 세계 경제 대불황이 아니고 100년에 한 번씩 오는, 그러니까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, 우리가 이제 책에서 많이 들었던 좀 그런 정도의 이제 역사적인 좀 분기점이 있는 게 아닌가, 그런 형태의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 대불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. 그래서 이제 오늘 저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건 아니고 비상경제 회의를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미증유의 시국이다. 그래서 이게 특단 조치를 신속히 결정해야 된다. 이제 이런 말씀하셨고, 경제에 아마 좀 집중해서 앞으로 이게 좀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뜻을 모아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든 이제 좀 난국을 잘 타개해 나가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, 경기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. 추후에 이제 다시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